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그림 그리는 화백으로 나오는 이사라는 마약 중독자로 나옵니다. 이사라는 친구 손명호에게 얼음과 고기가 떨어졌다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것은 마약을 의미하는 언어죠. 어둠의 경로를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어서 마약에는 언어가 많이 쓰입니다. 얼음은 필로폰, 고기는 대마초를 말합니다. 필로폰은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이에요. 필로폰은 의존성과 위험성이 강해서 하드 드러그로, 대마초는 비교적 약한 소프트 드러그로 분류됩니다.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되는 필로폰, 대마초와 이사라가 가고 싶다던 네덜란드의 특이한 마약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에 사용되는 한자 마는 절이다, 마비시키다를 뜻합니다. 감각을 마비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마약을 뜻하는 영어 나르코틱스도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인류가 마약에 빠져든 건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죠. 기원전 2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은 육체의 통증을 없애고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을 푹 잠재우는 신비의 묘약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양귀비는 진통, 급성설사에 응급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 주변에 재배한 가정상비약이었습니다. 근대 화학이 발전하면서 19세기 초에는 아편에서 유효 성분 모르핀을 분리했고 주사기가 발명되면서 혈관에 직접 투여할 수 있게 되었죠. 모르핀은 진통, 수면에 우수한 약효를 발휘했으나 약물 남용과 중독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천연에서 유래한 모르핀과 달리 필로폰은 화학 합성을 통해 만듭니다. 1888년 일본에서 한약재 마황에서 에페드린이 추출되었고 에페드린을 활용해 감기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메스암페타민이 합성되었어요. 에페드린과 화학 구조가 같은 이성질체 슈도에페드린은 지금도 코 감기약에 사용되는데 여기에 화학 구조를 약간만 변형하면 메스암페타민이 만들어집니다. 분자 구조가 단순해 제조하기 쉬운 메스암페타민은 제2차 세계대전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독일은 퍼비틴이라는 이름으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든 약을 군인에게 대량 지급했어요. 퍼비틴을 먹으면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져 강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전쟁 초기 전투에 나가길 무서워하는 병사들이 많았으나 퍼비틴을 복용하면 사기가 찌를 듯이 높아졌죠. 독일군은 프랑스를 침공하는 전격전을 수행하기 위해 베를린에 있는 제약회사 템너를 통해 3,500만 개의 퍼비틴을 준비했어요. 당시만 해도 퍼비틴은 마약이 아니었습니다. 1938년 나온 퍼비틴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장거리 운전사나 철도기관사는 졸음을 쫓기 위해 약을 먹었어요. 수술을 앞둔 의사도 피로를 풀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복용했습니다. 각성 효과를 위해 커피 대신 먹을 만큼 애용되었고 메스암페타민을 초콜릿에 넣은 제품도 판매되었습니다. 신경을 흥분시키는 메스암페타민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무모할 만큼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잠도 자지 않고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며 식욕과 갈증도 줄어 사람을 전쟁을 수행하는 도구로 만들었어요. 한번 맛을 본 사람은 과도한 각성작용으로 불안과 긴장이 높아지고 끝없이 약을 탐닉하는 금단 증상이 발생해 마약으로 지정되었죠. 일본도 태평양 전쟁에서 메스암페타민을 대량 소비했습니다. 1941년 일본 다이니폰 제약회사가 판매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든 약의 이름이 필로폰입니다. 일본식 발음으로는 히로뽕이죠. 필로폰은 노동을 사랑한다라는 뜻의 그리스에서 왔어요. 태평양 전쟁 당시 무기를 만드는 군수공장이나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할 때 각성제로 팔렸습니다. 이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일본에서 마약으로 지정되자 우리나라에서 몰래 생산된 필로폰을 밀수해 판매했어요. 필로폰은 투명하고 독특한 결정 모양 때문에 얼음 외에 아이스, 빙두라는 은어로도 불립니다. 대마초를 흔히 마리화나라고도 말하죠. 마리화나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여자 이름 중 가장 흔한 마리아와 후아나를 합쳐 만든 말입니다. 대마초를 하면 성관계하는 것처럼 좋다 혹은 여성이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아늑하다라는 뜻에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대마초의 공식적인 이름은 칸나비스입니다. 그림 그리는 캔버스와 유사한 단어인데 초기 캔버스는 대마를 원료로 해 만들었어요. 대마는 작물로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대마씨를 짜 기름으로 쓰고 목화가 들어오기 전까지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었죠. 신경을 과도하게 흥분시키는 단일 성분의 필로폰과 달리 대마는 흥분과 진정에 상반되는 효능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대마초에는
안에는 카나비노이드라는 무려 110여 개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약효가 가장 강한 성분인 THC가 뇌신경과 기분을 변화시키고 근육 이완 등의 생리적 기능을 일으킵니다. 이를 통해 말이 많아지고 행복감에 웃음이 나지만 반대로 불안과 긴장을 완화해 깊은 수면에 들게 하기도 해요. 둘은 신경에 반대되는 작용입니다. 특이하게도 대마초를 하면 시각과 청각이 강화돼 미술작품을 선명한 색조로 볼 수 있게 되고 음악이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마초는 심리적 긴장을 해소해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릴 때 도움을 줘 화가 같은 예술가들이 애용해왔죠. 드라마에서 이사라도 그림을 그릴 때 대마초를 사용했고 이후 강한 약성을 가진 필로폰으로 넘어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때 대마초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히피 문화의 상징이었어요. 문명을 거부하고 평화롭게 자연에서 생활하고자 한 히피족이 대마를 즐겨 사용해 위드, 그레스, 그린, 허브 같이 자연 친화적인 별명이 생겼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를 고기라는 은어 외에 떨이나 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마초의 암꽃과 잎을 압축해 농축한 해시씨도 있는데 일반 대마초의 8배에서 10배에 달하는 강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최근에는 대마초를 합법화 내지 비범죄화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대마를 합법화했고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유럽에선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 비어류용 대마초의 소지를 비범죄화했죠. 대마초의 유해성과 의존성은 합법적인 술, 담배에 비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사라가 가고 싶다고 말한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마약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17세기 카톨릭을 신봉한 스페인과 싸워 독립한 프로테스탄트 국가 네덜란드는 세계를 누비며 무역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헤도헨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프랑스식으로 관용을 뜻하는 똘레랑스와 비슷한 개념인데 철저하게 법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다른 문화라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오랫동안 관용 문화가 체질에 밴 네덜란드는 마약에도 적용돼 일정 수준의 양 이상이 아니면 대마초 등의 소프트 드럭은 처벌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대마초는 커피숍에서 제한된 수량 안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6그루 이하의 대마 재배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네덜란드도 마약을 완전히 합법화한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 같은 하드드럭 마약의 구매와 소지는 불법입니다. 그보다는 마약사범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강력하게 처벌하면 출소 후 더 깊은 범죄로 빠져드는 악순환에 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마약의 불법 거래를 줄이고 중독자를 투명하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마약은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약이어서 일반 제약회사에서 엄격히 품질이 관리되는 약과 비교해 질이 낮고 위험합니다. 제조하는 과정이 비위생적이고 순도도 낮아요. 미끼를 물도록 처음에는 무료로 받다가 중독되면 아주 비싼 값을 주어야 살 수 있기에 돈을 벌기 위해 흉악한 범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드라마에서 이사라는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받지만 마약은 결국 이사라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말았죠. 각종 SNS와 비트코인 거래로 마약 청정국에서 탈락한 우리나라도 처벌 위주의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마약 사범을 줄이고 중독자의 재활을 도울지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